안녕하세요. 오늘은 70대 이후에도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능동적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업적이라는 뜻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연구나 AARP의 여러 강연, 자료 등을 보면 노년기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데서 오는 존경과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강조하곤 합니다. 우선 왜 70대 이후에도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꾸준히 활동한다는 사실이 존경받을 만한 걸까요? 몸과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증,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예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주변에서 나도 저런 식으로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하게 될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70대 이후에도 이것만은 할 수 있으면 좋다고 꼽히는 대표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AARP 강연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시 중 하나가 꾸준한 학습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제 나이 들어 공부 못해라며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70대에도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소개됩니다. 어떤 78세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모르셨는데 손주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꿈 하나로 1년 넘게 파트타임 학습을 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런 분이 주변에서는 대단하시다라는 감탄을 듣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배울 게 많다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건 지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무조건 운동선수 수준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운동 습관을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걸 매일 또는 주 34회씩 꾸준히 해나간다면 주변에서 와,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시지? 하고 존경의 눈길을 보내죠.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강연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건강이 확연히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동네 공원에서 아침 일찍 파워워킹하는 70, 80대 어르신들을 보면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다들 한 목소리로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 흔히 존경받는 활동은 재능 기부나 봉사입니다. AARP 세미나에서 소개된 사례 중 70대 중반에 들어서도 꾸준히 주 2회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준다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에 참여한다든지 직접 만든 수공 예품을 경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본인 건강 챙기기도 벅차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나는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봉사를 지속하니 주변에 큰 귀감이 되죠. AARP 발표 내용에도 봉사하는 노년층은 다른 연령대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 선배로서 존경스러운 롤모델이 된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노동이 어렵더라도 자문 형태나 재능을 활용한 온라인 봉사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졌고 이런 분들을 뵈면 누구나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강연에서 든 예로 70대 이후에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공, 예사진, 촬영 같은 예술 분야에 꾸준히 열정을 쏟으며 작품을 발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도 와 할머니, 할아버지 작품 진짜 멋지다 하고 감탄할 만큼 퀄리티가 높다고 해요. 하버드 관련 세미나 중 레이트 블루머즈 크리에이티브 익스프레션즈 인 올더 에이지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노년에 꽃 피우는 창작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고 흥미롭다는 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업 작가가 아니어도 부정적인 편견을 깨고 창작을 이어가는 태도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럽죠. 이 강연에서 하나 더 공통적으로 강조된 지점이 있어요. 70대 이후 어떤 활동을 하든 일정한 루틴으로 꾸준히 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마음처럼 안 따라주고 주변 여건도 한계가 있어서 하다 말다 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는 게 정말 어렵고도 멋진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평일 오전 1011시는 공부시간, 오후엔 30분 걷기, 주 2회는 복지관 봉사 등등으로 잡아두고 1년, 2년 꾸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저 연세에도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시는구나라는 존경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또 70대에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SNS나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강연자가 언급했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손주나 자녀에게 배워서 블로그 운영을 하거나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요리나 공예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문화를 적극 수용해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간다면 자녀나 손주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지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학습하고 또 배우는 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태도가 존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강연 내 요지는 7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배워나가고 몸도 적절히 움직이면서 사회나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걸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은퇴 후에 TV나 휴식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자기계발이든 봉사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분들은 주변에 감동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강연자는 꼭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배움, 작은 운동, 작은 봉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80대 할아버지는 걸음이 불편하지만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 손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요. 기부나 봉사가 아니라도 그런 소소한 교류가 이웃과 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주고 스스로도 존재의 가치를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 70대 이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모델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AARP 강연에서 소개된 75세에 시작한 온라인 수공예 교실 운영자가 계셨는데 그분 영상을 본 30, 40대들도 저분을 보니 나도 도전해야겠다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그분은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지만 집 안에서 컴퓨터로 공예 작품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기부까지 하시니 정말로 존경받기에 충분한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7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대표적 존경받을 만한 행위는 이렇습니다. 첫째, 학습을 계속 이어가는 것. 둘째,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셋째, 봉사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것. 여기에 덧붙여서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있다면 더욱 멋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대단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기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건 시대가 변하면서 더 이상 당연치 않은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주변에 기여하며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분들은 누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강연에서는 존경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요약했는데 참 공감 가는 말이에요. 오늘은 70대 이후에도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막막했던 분들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소한 배움과 활동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몸 상태와 형편을 고려해 하루 30분이든 1시간씩만 할애해보세요.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든 자녀나 손주에게서든 자연스러운 존경과 칭찬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